2026년 3월 12일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의 하늘은 화염으로 뒤덮여 있고 전 세계 경제는 멈춰버린 심장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과 보름 전인 2026년 2월 28일 밤 테헤란의 정적을 깨뜨린 거대한 폭음이 들려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온했던 밤하늘을 가르고 쏟아진 불기둥은 우리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위태로운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지를 단번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작전인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이 단 한 번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1989년 취임 이후 지난 37년간 이란을 이끌어온 정신적 지주이자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수만 발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엇갈리는 참혹한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던 이란의 속사정과 새로운 권력자 모즈타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2월 28일 새벽 2시 45분경 단행된 대규모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하에 테헤란 내 주요 군사시설과 지도부의 거점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이란은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으며 이는 단순히 국지적인 충돌을 넘어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3월 12일 현재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입니다.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라 불리는 이 좁은 통로가 막히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를 가볍게 돌파하며 유례없는 에너지 쇼크를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의 기름값부터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 그리고 팝상위 식재료의 운송비까지 지구 반대편의 불길이 우리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태우기 시작한 것이죠. 물류망이 마비되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뛰어넘는 대공황의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란은 이를 침략자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서방 세력이 무조건으로 철수하지 않는 한 해협을 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란은 왜 이토록 위험한 도박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는 단어 속에 묶어버리는 이란의 진짜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이란은 자신들을 단순한 이슬람 국가 중 하나가 아닌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위대한 문명의 계승자로 정의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곤 하지만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랍어가 아닌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며 찬란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뼈저리게 깊은 민족입니다. 주변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같은 아랍 국가들과는 민족도 언어도 문화적 뿌리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인들에게 아랍인이냐고 묻는 것은 그들의 긴 역사와 자존심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죠.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은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기보다 끝까지 저항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결기는 1400년을 이어온 종교적 갈등과 만나 더욱 강력한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예언자 사후 정통성 문제를 두고 갈라진 이슬람의 두 줄기 수니파와 시아파. 그 중에서도 소수파인 시아파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이란은 역사적으로 박해와 순교의 서사를 통해 결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이제 단순히 종교적 해석의 차이를 넘어섰습니다. 오늘날 이 분쟁의 핵심은 중동이라는 거대한 땅의 영토 주도권과 전 세계 경제의 명줄인 석유 패권을 누가 지느냐에 있습니다.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의 리더인 이란 사이의 대립은 결국 중동의 막대한 자원을 누가 통제하고 어떤 질서로 세상을 움직일 것인가를 둔 생존 전쟁입니다. 이란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가자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하며 저항의 축이라는 네트워크를 견고히 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동지애를 넘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패권 벨트를 형성해 서구와 수니파 연합에 대항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이 결속력은 이번 전쟁을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닌 수천 년간 지켜온 가치관과 자원 패권을 둔 피할 수 없는 문명적 충돌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이란의 권력 구도는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림자 왕자라고 불리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전격적으로 권력을 승계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이란 정보기관과
강력한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조용히 힘을 길러온 인물입니다. 대중 앞에 나서기보다 마쿠에서 거대한 자금과 정보망을 주물러온 그가 권력의 전면에 나선 것은 이란 내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모주타바의 등장은 서방 세계에 더 큰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강경하고 냉철한 전략가로 평가받기 때문이죠. 그는 취임 직후 침략자들의 피로 바다를 만들겠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제한 보복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이란은 기존의 외교적 수사보다는 실질적인 군사 행동과 경제적 타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쟁의 공포가 만연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적에 맞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열망이 모주타바의 철권 통치 아래 결집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이 오히려 흩어져 있던 이란의 분노를 하나의 창 끝으로 모으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모주타바는 이 분노를 동력 삼아 전 세계를 상대로 위험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가담한 세 나라,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은 모두 저마다의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서로를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반한 글로벌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란의 핵 개발이 완성되는 순간 중동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붕괴하고 인류는 통제 불가능한 핵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논리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은 말 그대로 실존적 생존 그 자체입니다.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기억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이란의 선언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현실적인 멸망의 경고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적의 핵시설과 지휘부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것만이 자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하고 나이든 지도자를 살해한 서방 세력을 대사탄이라 부르며 침략자에 맞서 주권과 종교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핵개발은 강대국의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자 권리입니다. 이처럼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세 가지 정의가 충돌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은 피를 흘리고 세계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또 다른 증오를 낳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2026년의 중동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가려진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고 서글픕니다. 중동은 지금 평화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와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 그 위태로운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가로막은 거대한 파도와 군함들의 그림자가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이란의 처절한 저항과 자국의 안위를 위해 칼을 빼든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의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전략. 이 거대한 세 축이 맞물려 돌아가는 잔혹한 톱니바퀴 아래서 인류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내일에 대한 희망일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이 중동의 복잡한 정세와 이 비극적인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총성이 멈춘 자리에서 진정한 화해의 싹이 돋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